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야 성공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억울하고 가장 후회할 일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스마트한 성공들은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바보처럼 일만 하지 말라거나 IT 시대에 기회를 만들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전 그보다는 인생을 길게 바라보라는 충고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은 책 스마트한 성공들에서 성공과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1.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멘탈을 만들었다. 여러분은 일하면서 언제 흔들리십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준으로 삼을 자신의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휘둘리기 쉽습니다. 책 스마트한 성공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과 일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을 막고 쓰러지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는 끝날 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의 끝이 자신이 아닌 남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생겨난 열등감, 복수심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난 후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우위에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만 했으니까요. 결국 자신은 없고 남의 모습을 한 자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비교 대상인 남이 없어질 경우 어떤 추진력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살게 굴던 상사가 퇴사해 외주업체 직원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능력이 넘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힘도 없는 일개 개인이 되어 버렸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이기려고 했던 건가? 복수의 통쾌함도 있지만 그 후 급하게 스치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인가 라는 회의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인생과 일의 목표를 준비한다면 친척이나 친구가 주식에 투자해 돈을 많이 벌든 신도시 부동산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받든 배 아픈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덜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 앞에서 축하의 말을 어색한 얼굴 없이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보기야 잘됐어 이런 생각으로요. 얼마 후 이 사람도 돈 까먹을 거야, 훗날 내가 더 잘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훗날이 됐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나간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에 집착한다면 스트레스를 넘어 화병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남이 나보다 안 되길 비는 것보다 내 길을 닦고 어제의 나보다 개선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내 건강은 물론 성공과 행복에 더 바람직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멘탈이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멘탈을 만드는 방법은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남의 지적에 못한 것만 찾아 수정하는 것보다 잘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개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잘한 것에 둡니다. 못한 것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준이 남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과도하면 전진보다는 정체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사람을 길들일 때, 일부러 지적하고 경쟁자의 길을 누를 때 못한 것을 부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한 것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시야도 넓어집니다. 이것은 못한 것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전체적인 성공 측면에서 못한 것을 어떻게 다루고 개선할지 나름의 전략이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못한 것을 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2. 단순화를 추구했다. 복잡함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다. 17년간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의 광고와 마케팅을 이끌었던 켄 시걸이 자신의 책 미친 듯이 심플해서 한 말입니다. 복잡할수록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그지없습니다. 디자인도 문제입니다.
복잡함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모두 도화지에 그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적는 이유는 첫 문장 쓰기가 너무 어렵고 글을 정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줄이고 시작을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은 글을 독자가 본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뿐더러 사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화는 간략히 적는 것과 다릅니다. 단순화는 독자가 보기 쉽고 사고 싶은 책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복잡하게 연결된 글감들을 정선해 이야기로 만듭니다. 군더더기를 제거합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몇 개의 기능밖에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잡한 기능을 단순한 조작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도 단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선별과 분류 작업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일들을 모두 처리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체계와 처리 방법을 만들고 단순화시켜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같이 갈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했다.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는 먼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내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적합한 사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합한 사람이란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늘어놓고 부정적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책 스마트한 성공을 통해 덧붙이자면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속이거나 이용하는 사람,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책 스마트한 성공들대로라면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고객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익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에 불과하며 장기적 손실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4. 꾸준히 작은 실험을 추진했다. 성공과 행복을 모두 잡은 사람들은 꾸준하게 작은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행동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 완성해 나갔습니다. 출판을 예로 든다면 전자책 일부를 차례로 출간하며 반응을 보다 종이책 출간으로 확대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외국 서적을 소개하다 반응이 좋은 책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실험을 거치며 여기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트렌드에 너무 앞서거나 뒤처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했기 때문에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고 방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트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돈, 성공,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 방법, 성공과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을 정리하면 1. 남에게 휘둘리지 않은 멘탈을 만들었다. 2. 단순화를 추구했다. 3. 같이 갈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했다. 4. 꾸준히 작은 실험을 추진했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행복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